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됐습니다. 역대 대구시장을 통해서 지방자치 기간 대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봤습니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보호사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환자 복지를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으로 첫 출호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내린 데다 실무 협상이 빨리 타결돼 기대가 큽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동화 백두대간 수목원이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 준공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질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깔려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질 경우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1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대구가 32도, 안동은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오늘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연수차 중국 단둥을 방문했던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경상북도 농촌개발과 소속 정모사무관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정모사무관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정모사무관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사고 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북경에 있는 주재관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한편 연수에 참가했던 6명의 대구시 공무원들은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오늘로 만 20년이 됐습니다. 열악한 재정이나 인사권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점이 많지만 우리 고장의 리더를 직접 뽑는다는 점은 지방자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역대 대구시장을 통해서 대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봤습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1995년 6월 27일 역사적으로 처음 실시된 전국 지방 동시선거. 투표율 64%의 뜨거운 열기 속에 무소속 문희갑 후보가 초대 민선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상인동 가스 참사와 관련한 대구시의 무능한 대응에 시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흑색 선전 비방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문 시장이 내건 핵심 가치는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당시 치열했던 선거전의 우려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기업인 뇌물 스캔들로 자리에서 물러난 문 시장의 후임에는 행정관료 출신 조혜영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조 시장은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라는 가치를 내걸고 복지 수요 확충과 세계적 행사 유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대참사에 서문시장 화재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시장으로 영입됐다가 4대 민선시장에 선출된 김범일 시장은 희망의 도시 인류 대구를 내세우며 대구의 위상 제고와 열린 시정을 추구했지만 지역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결국 3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여론도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육사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6대 시장으로 선출된 권영진 현 시장은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참가한 당내 경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내건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라는 핵심 가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 시장 전까지 특정 고등학교 출신 독식과 뇌물 스캔들, 삼성 특혜 의혹, 대형 사고 대응 미숙 등 지방자치 자체의 문제 그대로를 드러냈던 대구시장의 자리. 때문에 지방자치 수장 자리를 거쳐 중앙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성장해가는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대구시장은 그저 대구시장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20년, 대구 시민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받은 대구시장은 또 어떤 역사를 써낼지 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도 대구 시민, 바로 유권자의 몫일 것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가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2015 스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스타 기업은 대광소결금속 주식회사와 대정밸브, 주식회사 EOS, 떡 파는 사람들, 성신금속, 신화, 주식회사 스페이스, 천일금형사, 컴퓨터메이트, 테일정밀 등 10개 회사입니다. 함께 선정된 월드스타 기업은 주식회사 구형테크와 벨정보, 보국전자, 사무기업, 화신테크 등 5개 회사입니다. 대구시는 스타 기업들에게 3년간 경영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이자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 축소도 모자라서 지자체 복지 사업도 제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나 경로수당, 효도수당 지급 등을 중복사업이라며 중단시킨 악법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특히 정신병원에는 환자를 돌보는 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사라는 직업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되는 시기다 보니 대체로 처우가 열악합니다. 환자의 복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에 걸쳐 방송됐던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환자 폭행 동영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보호사는 술에 취한 환자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보호사들의 근무표입니다. 주간 근무와 저녁 근무를 이어서 하는가 하면 한 달에 겨우 사흘 정도 쉬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근무한 보호사는 한 달에 236시간, 제일 적게 근무한 보호사는 2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받는 돈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도 많겠죠. 왜냐하면 뭐 한 14일 만에 하루 쉴 때도 있고 뭐.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는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정부 보조도 없고 의료 수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보호사 처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수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호사님들의 처우나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과 수가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지고 가장 밀접하게 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 보호사.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환자의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호사 자격 기준 마련과 의료 수가 조정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 내 대형 공사장 7곳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9월 말까지 안전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별관리 대상 공사장은 동대구역 고가교, 대구야구장, 현풍 하수처리장,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성동 고가차도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출판산업지원센터 등입니다. 대구시는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함께 민관 합동특별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미술관이 메르스로 위축된 시민들을 위해서 내일까지 무료 관람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오후 3시부터 선착순 50명에게 대구미술관 기념품도 나눠줍니다. 또 이달 11일에는 잉카 문명과 관련된 서경수 교수의 특강이, 또 18일에는 아프리카 전통 타악 연주와 춤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 준공됩니다. 하늘에서 본 백두대간 수목원을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봉화 옥석산과 문수산 일원 총 연장 1,400km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조성공사의 공정은 현재 81%, 올 연말이면 모든 시설이 완공됩니다. 생태 탐방지구와 중점 전시지구를 합쳐 모두 5천여 헥타, 1,500만 평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목원입니다. 중점 전시지구는 대략 200헥타, 방문자 센터와 숙박동, 교육연수동 등의 주요 시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책로와 연못, 주제 전시구역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고산식물원엔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하는 야생화들이 만개해 탐방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700종 정도가 지금 수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런 고산 식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만종 이상 정도를. 식물원 뒤편엔 편백나무 숲길도 조성됐습니다. 이런 숲길은 수목원 전체 64km로 이어지고 숲길 주변엔 금강송 행렬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시설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호랑이 숲이 압권입니다. 수목원 중심부에 들어설 4.8헥타 규모의 호랑이 숲에는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이사를 옵니다. 호랑이 숲은 호랑이가 좋아하는 관목숲 등의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동물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 수목원에 문화예술 창작 공간도 마련하는 등 산림과 식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환청에 시달리다 둔기를 휘둘러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송군의 이웃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또 다른 이웃집에 들어가서 C씨에게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동성로 일대 건물 벽과 공사장 펜스 등 6곳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화가 발견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벽화에는 박 대통령이 왕관을 쓰고 있고 영어로 제발 등의 글자가 쓰여 있는데 경찰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한 대학생이 동성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징어잡이 여선들이 러시아 수역으로 첫 출어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내린 데다 실무 협상이 빨리 타결돼 만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징어 체납기 여선 5척과 감시선 1척이 힘차게 구룡포항을 출항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체납기 여선은 모두 66척, 오징어 쿼테량은 5,500톤으로 연연 평균 어획량이 2,000톤임을 감안하면 넉넉한 편이고 이번에는 톤당 103달러로 3년째 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름값이 크게 내려 어민들에게는 희망적입니다. 면세용 기름값은 200리터 한 드럼이 1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평균 16만 원보다 28%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70일 동안에 조업하는데 경유가 400드럼 정도 소비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름값이 인하로 한 1,500여만 원 정도 적게 됩니다. 또 지난해는 실무 협상이 늦어져 8월 초 중순에야 조업에 나섰지만은 올해는 지난달 이미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오징어 회귀에 맞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선으로 기원할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용기를 갖고 좋은 실적을 갖고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자원. 러시아 어획량이 지난 2012년 2,400톤, 2013년 2,600톤을 넘었으나 지난해는 1,58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당 어획고 역시 지난 2012-13년 2억 원을 넘었다가 지난해는 1억 원대로 떨어져 일부 어선은 출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하하는 오징어를 북한 수역에서 삭슬이 하려는 중국 어선과 남하하기 전 잡으려는 한국, 고갈되는 오징어를 두고 올해도 어자원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서울 이랜드를 잡고 K리그 챌린지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19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는 후반 추가 시간 외국인 선수 조나탄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서울 이랜드를 1대0으로 물리치고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위에 오른 대구FC는 오는 일요일 저녁 7시 반 대구 스타디움에서 승점 7점 차의 리그 1위 상주 상무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가 지난 2008년부터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장래 지속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단체 등에 주는 상으로 김 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 산업구조 재편의 가속화, 지방 재정 건전성 평가 전국 최고 등급 획득 등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 인사에 따라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대전시 선관위 김규조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경북 선관위 사무처장에는 대구 선관위 고충열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은 철저한 준비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어제부터 오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대구 여성의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이란 책을 발간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의 대구가 인구 100명의 마을이라는 것을 가정한 통계청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율과 성비, 결혼 연령 등 대구의 성평등 현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주곡리에 8번째 소방서인 강서소방서가 준공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강서소방서는 연면적 5,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119 안전센터와 안전학습장, 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성서산업단지와 달성 다사읍, 타빈면의 소방 수요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강서소방서는 이달 중에 문을 열고 근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깔려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안개가 걷힌 뒤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질 경우 일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도를 보이고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영천과 청도의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 김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15도로 다소 서늘한데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의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 경주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주말에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